여러분, 오늘도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은 마음속으로 삼키고 하기 싫은 일만 잔뜩 떠맡다가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눕지는 않으셨나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머릿속에서는 낮에 있었던 기분 나쁜 말들이 맴돌고 내일 닥쳐올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꾸만 뒤척이게 되는 그런 밤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하려 애쓰고 계실 겁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은 편안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걸까? 이런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철저한 규칙 속에서 살다 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는 평생 고향인 퀘니스베르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지만 인류의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퀘니스베르크의 시계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반이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섰기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지요. 도대체 그는 왜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통제하며 살았을까요? 단순히 강박적인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철저한 규칙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줄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밤 임마누엘 칸트의 삶과 철학을 통해 불안한 여러분의 영혼을 다독여 줄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살았던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가치관이 충돌하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마구를 만드는 공장주였고 어머니는 엄격한 경건주의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임마누엘 칸트는 몸이 매우 약했습니다. 가슴은 좁고 굽어 있었으며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행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의 질서만큼은 내가 세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마신 뒤 자신이 정한 시간에 맞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나의 법도를 따르겠다는 단호한 의지였던 셈입니다.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봅시다. 중소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40 중반의 박상우 씨가 있습니다. 박상우 씨는 회사에서 별명이 예스맨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허허 웃으며 받아내고 동료들이 미처 끝내지 못한 일까지 다 떠맡습니다. 그는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서 거절을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지? 그 사람은
왜 나를 만만하게 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창밖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박상우 씨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경계했던 타율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너의 인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 속에 있는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박상우 씨는 자기 자신을 회사의 부품으로,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즉 하나의 수단으로만 대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칸트는 진정한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세운 법칙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자율성에서 자유가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정립한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그 행동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박상우 씨가 거절을 못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보편적 법칙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주관 없이 남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고 그 사회는 결국 거짓과 이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박상우 씨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편적 법칙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서로의 권리와 영역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겠지요. 그러니 거절은 나쁜 짓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드는 올바른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자격이란 바로 자신의 양심이 명하는 바를 조건 없이 따르는 선의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의 소란은 잦아듭니다. 임마누엘 칸트 역시 인생의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내지 못하고 침묵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46살부터 57살까지 그는 외부 활동을 거의 중단하고 오직 사유에만 몰두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이제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칸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가 충분히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긴 침묵 끝에 탄생한 책이 바로 서양 철학사의 거대한 산맥이라 불리는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만약 그가 남들의 시선에 휘둘려 서둘러 결과물을 내놓으려 했다면 그토록 위대한 통찰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도 혹시 조급함 때문은 아닌가요?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아니신가요? 임마누엘 칸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57살이 되어서야
뒤로소 자신의 철학적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계절이 있고 그 계절이 오기까지 자신만의 질서를 지키며 묵묵히 씨를 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산책 도중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더라도 자신이 정한 시간이 되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꾸준함과 일관성이 그의 내면을 단단한 바위처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 칸트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자신만의 엄격한 생활 양식을 만드십시오. 임마누엘 칸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산책했던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불안은 무질서에서 싹틉니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골라둔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는 것 같은 작은 규칙들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 작은 질서들이 모여 외부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축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측 가능해질 때 불안은 비로소 꼬리를 내리고 잠잠해집니다. 둘째, 의무를 기쁨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임마누엘 칸트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법칙을 스스로 따르는 즐거움을 강조했습니다. 박상우 씨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거절을 할 때 미안해서 어쩌지? 가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할 의무가 있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거절은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거절은 두려운 숙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 행사가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해낸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한 일은 지우고 여러분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해야 했던 일들만 남겨 보십시오. 비록 몸은 고될지언정 나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당당함이 여러분의 베개를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십시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물자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안경을 통해 투영된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은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편견과 욕망, 기분이라는 안경을 통해 왜곡된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 허상에 일희일비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그림자가 찡그린다고 해서 실제 내 얼굴이 아프다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도적 법칙이 있다. 중요한 것은 밖에서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이끄는 흔들리지 않는 법도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나를 승인할 수 있다면 온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80살의 나이로 눈을 감기 직전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좋다 es ist Gott. 평생을 자신의 신념과 규칙에 따라 살아온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최고의 감탄사였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두려움도 없는 완벽한 평온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죽음마저도 자신이 세운 삶의 질서 속으로 평온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고민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토록 중요할까요? 내일 상사에게 들을 잔소리가 누군가 나를 험담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괴롭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여러분 내면의 빛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나는 누구의 수단도 아니며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다. 나는 내가 세운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는 우주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임마누엘 칸트가 매일 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느꼈을 그 안도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기에 신조차도 그의 평온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휴식을 위해 주어진 시간입니다. 낮 동안 밖으로 향해 있던 여러분의 감각을 이제 안으로 거두어 들이십시오. 타인의 목소리는 멀리 치워버리고 오직 여러분의 숨소리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질서 있는 삶은 단단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일구어낸 도덕적 성취라는 것을요. 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은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입법자가 되어 나만의 법도를 지키며 걷는 길은 당당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그 끝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임마누엘 칸트의 그 단단한 의지를 여러분의 베개 밑에 넣어 두십시오. 세상의 소음은 잠들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빛나는 도덕 법칙만이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타인을 위해 쓰던 마음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의 질서를 세우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갈구하던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올바르게 대화할 때 내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매일 산책하며 보았던 케니스베르크의 풍경처럼 여러분의 삶도 규칙적이고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선명해진 여러분만의 법칙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 법칙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 자유가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칸트의 마지막 인사처럼 모든 것이 좋다는 마음으로 깊은 휴식에 드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친 영혼을 덮어주는 따뜻한 이불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직 여러분 자신과 만나십시오. 누구의 아빠도, 누구의 아내도, 어느 회사의 직원도 아닌 단독자로서의 고귀한 여러분 자신을 대면하십시오. 그 만남이 주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가슴속 불안을 깨끗이 씻어내 줄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평생을 바쳐 증명하고자 했던 인간의 존엄성, 그 위대한 가치가 지금 여러분의 심장 속에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 존엄함을 믿고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내일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겠지만 그 태양 아래 서 있을 여러분은 오늘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온한 모습일 것입니다. 좋다. 임마누엘 칸트의 이 마지막 한마디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더 이상 얻어낼 것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 평화로운 진리 안에서 오늘 밤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법칙이 지배하는 당신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